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깁 샘플링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깁 샘플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 테이크홈 그 시험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깁 샘플링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우리가 뭐 잭스나 벅스를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그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만 이제 설정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 그 결합 사후 분포,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우리의 관심 있는 모수, 나머지는 다 해당 모수에 대응하는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계산할 때는 모두 다 constant로 취급하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깁 샘플링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다뤘던 많은 문제들을 직접 이제 MCMC를 통해서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깁 샘플링 with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우리말로 이제 뭐 자료 증강법이라고 얘기하죠. 자료 증강법. 여러분들 이 오그멘테이션이라는 이 단어 많이 이제 그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VR, Virtual Reality라는 그 가상 현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게 그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이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뭐 메타버스니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Augmented.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료를 더 추가시키는 거죠. 증강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AR이라고 하는 Augmented Reality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면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뒤에 그 배경이나 화면 같은 걸 막 포함시키는 거, 그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주 오래된 그 문화재나 유적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오래전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 건물이나 유적에 대해서 이제 복원할 때 이렇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미 그 뭐 많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예들을 봤는데 어쨌든 그 의미의 증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지 않은 자료를 더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실제로는 관측하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그것을 관측한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변수들을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보조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가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자료 증강법을 통해서 우리가 깁스 샘플링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깁 샘플링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 완전 조건부 분포를 잘 계산하고 그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그 완전 조건부에서 샘플링 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료 증강법이에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생각을 더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미싱이 있는 경우,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자료를 더 채워 넣는 임퓨테이션이다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해결할 때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예는 자료가 결측된 것이 아니라 미싱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측이 되지 않지만 우리 모형을 적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보조 변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 auxiliary random variables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관측하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latent 또는 hidden variable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보조 변수를 도입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완전 조건부 분포,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이 훨씬 더 쉽게 계산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즉 어떤 새로운 변수 이 g를 도입해서 그래서 해당하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g가 포함되면 훨씬 더 쉽게 계산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샘플링하기 쉬운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노멀, 감마, 익스포넨셜 뭐 등등의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분포들로 계산이 용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자료 증강법의 장점이 되는 거죠. 물론 깁샘플링 자체를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풀 컨디셔널이 우리가 흔히 쉽게 확률 분포를 생성할 수 있는 특정한 확률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리젝션 샘플링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깁샘플링을 설명하면서 그 Adaptive Rejection Sampling, ARS를 결합해서 깁샘플링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깁샘플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자료 증강법에서는 우리가 보조 변수를 추가하고 보조 변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수의 추출, 우리의 실제로 관심이 있는 모수의 추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당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결합 확률 분포가 X와 Y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깁샘플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부 분포를 구할 수 있어요. PX 기분 Y 또는 PY 기분 X. 그런데 이것들이 이 조건부 분포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변수를 G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X 기분 YG, XYG 세 개의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각하고 각각의 X, Y 기분 G, Y 기분 XG, G 기분 XY 이렇게 G가 추가돼서는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이 쉽게 계산될 수 있으면 그러면 두 개에 대응하는 이 결합 분포보다는 세 개를 가지고 결합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료 증강법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G라는 auxiliary 또는 latent hidden variable을 도입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결국 요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고 G를 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X와 Y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잘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개할 것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노멀 믹스처와 그 다음에 프로빗 리그레션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노멀 믹스처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풀 컨디셔널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G라는 이 latent variable, hidden variable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해당하는 이 full conditional은 쉽게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믹스처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프로빗 리그레션, 우리가 곧 설명할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응하는 이 probability를 X와 연관시키는 대표적인 generalized linear 모델이죠. 그럴 때 우리가 프로빗 리그레션을 생각하고 그리고 깁샘플러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할 텐데 이 경우에는 약간 그 풀 컨디셔널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실제로 잭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프로빗 리그레션을 통해서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홈워크 2에서 3번 문제를 우리가 생략했잖아요.
T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샘플링이 있었는데 T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믹스처인데 어떤 믹스처냐면 지금과 생각하는 이런 이 디스크릿 믹스처가 아니라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이었죠. 여기 시그마에 대해서 인버스 가마를 사용하면 T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조 변수를 도입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숙제 2번의 3번 문제였어요. 그건 우리가 생략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후반부에서 보게 될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다운로드 받게 될 그 해당 테이크홈 문제 T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숙제 2번의 3번 문제가 그대로 있고 그걸 이제 더 활용해서 리그레션인데 오차항이 T분포를 따르는 그런 리그레션을 다루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크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죠. 우리가 렉처 노트 6의 앞부분에서 생각했던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은 단순히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2개 또는 3개의 노멀 믹스처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믹싱 컴포넌트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인디케이터에 대응하는 확률을 도입하고 그 해당하는 델타와 우리의 확률 변수 x 간의 결합 분포를 통해서 깁샘플러를 활용한 것이 우리 렉처 노트 6의 앞쪽에 있었던 예예요. 네, 보면 여러분들 앞쪽에 맨 앞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이거였죠. 이 노멀 믹스처 문제. 여기 우리가 맨 앞쪽에 다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여기서 세타는 믹스처를 통해서 확률 분포가 뽑히는 그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하는 거고 델타는 믹싱 컴포넌트 이 세 개의 노멀의 믹스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노멀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그 인디케이터였는데 이제는 우리 이 모형을 더 확장해서 우리의 관심은 요 믹스처로 표현되는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 관측됐을 때 그럴 때 이 믹싱 컴포넌트들이 3개 또는 2개, 4개 일반적으로 K개의 정규 분포의 믹스처로 표현됐을 때 각각에 대응하는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활용한 노멀 믹스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Y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Y가 지금 2개의 노멀 믹스처를 통해서 지금 추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Y를 관측해요. Y1서부터 Yn이라는 n개의 관측값이 있는데 이것은 2 component 믹스처 노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해당하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응하는 평균 분산을 각각 지금 베이지안으로 추정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믹싱 웨이트, 파이까지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모수는 실제로 5개인 거죠. 세타가 세타1, 세타2 2개고 시그마가 시그마 1제곱 더하기 시그마 2제곱에다가 파이라는 믹싱 웨이트까지 5개의 모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이 5개의 결합 사후 분포를 통해서 각각의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깁샘플링을 적용하면 될 거라고요. 그런데 likelihood 자체가 단순한 노멀의 형태가 아닌 거죠. 데이터가 2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노멀 믹스처로부터 표현되기 때문에 likelihood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로부터 비록 우리가 각각의 노멀에 대응해서는 칸죽이신 그런 노멀 프라이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우리가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쉽게 계산할 수 없어요. 따라서 믹스처의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떤
어떤 분포에서부터 해당 컴포넌트가 나왔는지를 설명해주는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면 되죠. 렉처 노트 6의 우리 이 해당 렉처 노트 앞부분에 좀 전에 보여줬던 델타에 관한 것은 어떤 컴포넌트냐에서 나왔느냐라는 거 실제로 관측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노멀 믹스처라면 말 그대로 특정한 확률 파이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죠. 그 파이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첫 번째 컴포넌트 뽑고 뒷면이 나오면 두 번째 컴포넌트 뽑는 거죠. 그 인디케이터 G는 실제로 관측이 안 되는 거죠. 관측이 되는 것은 y1서부터 yn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추론하고자 하는 것은 세타, 시그마 제곱 파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증강시켜야죠. 보조 변수 또는 latent variable, auxiliary random variable 또는 hidden variable G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G는 이 경우에 인디케이터고 앞면 뒷면 해도 되지만 지금 어떤 노멀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 2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G가 1이면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Y가 노멀 세타 1 시그마 1 제곱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나오면 G가 1이고 다른 말로 하면 G가 1이면 우리가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Y를 뽑을 거고 G가 2면 두 번째 컴포넌트에서 뽑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Y가 노멀 세타 2 시그마 2 제곱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G가 2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G들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에서 나와서 Y를 설명하는지 알려주는 latent variable, hidden variable인데 이 경우에 일종의 할당을 하는 거죠. Y1은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나왔고 Y2는 두 번째 컴포넌트, Y3는 첫 번째, Y4는 다시 첫 번째, Y5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할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게 할당 변수, allocation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만약 G1서부터 Gn이 관측된다면 그 뜻은 뭐냐면 Y들이 어디서 어떤 특정한 노멀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노멀 중에서 첫 번째 노멀에서만 나온 Y들을 모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 관한 그런 베이즈 추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온 이 관측 값들 중에서 G에 의해서 인디케이터에서 구분이 되겠죠. 두 그룹으로 나눠지면 각각의 그룹에서 세타1과 시그마1 제곱을 추론하고 나머지 그룹에서 세타2 시그마2 제곱을 추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파이라는 이 믹싱 웨이트까지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세타, 시그마 제곱, 파이에 관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이터 증강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바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쉽게 이 likelihood와 prior의 곱을 안 쓰고도 직관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GI라는 것은 실제로 1, 0이 아니라 1, 2였기 때문에 베르누이죠. 1, 0을 따르는 베르누이, 이 경우에 파이라는 이 믹싱 웨이트 파이를 따르는 그 베르누이에서 뽑은 다음에 1이면 1로 대응하고 2-GI니까 0이면 2로 대응하는 거죠. 1이면 1로 대응하고 따라서 이 경우 인디케이터 1, 2로 그대로 잘 나눠지겠죠. 따라서 G가 들어가기만 하면 실제로 YI는 각각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GI에 인디케이 서브스크립트가 붙어 있죠. GI가 1이면 Y는 노멀, 세타 1, 시그마 1 제곱에서 나오는 거고 GI가 2면 Y는 노멀, 세타 2, 시그마 2 제곱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했던 기본적인 세마이 간주긴 인디펜던트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파이는 믹싱 웨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0과 1 사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베타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후에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되는데 나머지 계산은 모두 다 지금까지 배웠던 걸 그대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세타나 세타 1과 시그마 1 제곱에 관한 베이지 추론은 결국 인디케이터가 GI가 1인 것들만 모으고 그에 대응하는 Y들만 모아놓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노멀, 인버스 가마의 사후 분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해당 평균을 구할 때 그럴 때 전체 옵저베이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인디케이터 G가 1인 경우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타 2와 시그마 2 제곱을 추론할 때도 똑같이 노멀, 인버스 가마, 포스테리어가 계산이 되죠. 이것은 풀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세타 2나 시그마 2를 계산할 때는 인디케이터가 2인 인디케이터 펑션을 집어넣죠. GI가 2인 경우에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G를 새롭게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거죠. 게다가 파이라는 이 믹싱 웨이트를 계산하는 것도 이제 그대로 똑같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베르누이 세타에 관한 문제에서 사후 분포가 다시 베타 분포가 되죠. 똑같죠? 똑같은 베타 분포가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성공의 개념이 G1이라는 인디케이터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G2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모수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하나만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G에 관한 그에 대응하는 풀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것만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국 G에 관한 풀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도 이전과 똑같죠. 바이노미얼이 그대로 되는데 하나 달라지는 것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 받아들이고 이제 직접 코드에 이제 돌리면 되는데 이 G에 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계산하는 것만 간단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거죠. P, G, 그 다음에 세타, 파이, 시그마 제곱 Y. 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당연히 의존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 모수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금 G하고 Y만 연결되어 있죠. 나머지는 영향을 안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Y 기분 G 시그마 제곱 세타 곱하기 P G 이 경우에는 G라고 써야죠. G 이걸 G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G라고 쓰는 게 되겠죠. 나머지 시그마 제곱과 세타는 이 G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고는 있죠. G에 관련이 있는 것은 Y와 이 파이 이것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노말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베르누이가 되는 거죠. 즉 다른 식으로 쓰면 지금 Y라는 것이 지금 이거였죠. 노말의 세타 GI 시그마 스퀘어 GI가 됐잖아요. 따라서 어떤 G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Y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쓰면 이것은 I가 1부터 N인데 노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Yi의 분포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세타 GI 시그마 스퀘어 GI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전에 봤던 베르누이인 거죠. 즉 파이의 GI 1 파이의 1 GI가 되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GI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어떤 노말로부터 나오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체 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노말인데 yi 기분 세타 gi 이렇게 세타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제곱하고 e-gi, 그 다음에 여기 노말의 yi 기분 세타 1 시그마, 이 경우에 이제 gi는 지금 1 또는 2가 될 테니까요. 시그마 2의 제곱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gi가 돼야 되겠죠. 즉 gi가 1인 경우에는 이 노말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gi가 예를 들어서 0인 경우는 그러면 이 노말에서 나오는 거죠. 노말 세타 2 시그마 2의 제곱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해당하는 모형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gi가 1, 2니까 여기가 그냥 그렇죠. 1, 2니까 2니까 그렇죠. 예. gi가 2면 여기 1이 되고 여기 gi가 1이면 여기 1이 될 테니까요. 거기다가 요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gi가 1인 경우만 묶고 gi가 0인 경우만 묶어버리면 결국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알파 i1의 g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i1의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i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 i 0의 1 마이너스 gi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gi를 1과 0으로만 구분해 놓으면 이 알파 i는 뭐냐면 노말 세타 1의 노말 세타 1 분산 시그마 1의 제곱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와 그 다음에 베르누이 파이에 해당하는 게 결합된 거죠. I0는 1 마이너스 파이와 그에 대응하는 노말 세타 2 시그마 2 제곱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파의 I1인 경우는 파이와 노말의 즉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파이의 시그마 1의 제곱 노말 시그마 1의 시그마 1의 제곱 그 다음에 해당하는 노말인 거니까 세타 1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게 각각 i가 될 거고 알파 i0는 1 마이너스 파이에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쓰면 노말에 예를 들어서 세타 2 시그마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그걸 노멀라이즈 알파 i1과 알파 i0가 각각 1이 되는 그런 베르누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파이에 해당하는 것인 줄 알겠죠. 그죠? 파이, 그 다음에 각각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1 더하기, 그러니까 파이 위에 있는 분자가 일종의 우리 이전에 봤던 알파 i 1이 되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알파 i 0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도 역시 쉽게 gi를 도입하게 되면 계산은 당연히 쉽고 게다가 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1, 2를 갖는 이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그 사후 확률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도입해서 해당하는 노멀 믹스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한 예가 우리 여기는 이제 R 코드의 예예요.
우리가 R 코드를 돌려보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모형 자체도 우리가 JAX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JAX 코드도 여기, JAX 코드 여기 빠져 있긴 하군요. JAX 코드도 우리가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노멀에서 이렇게 믹스처에서 뽑고 있어요. 이 코드에 보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노멀 믹스처에서 랜덤 넘버를 뽑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죠. 여기 G라는 인디케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노멀에서 지금 뽑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당히 데이터를 이 경우에는 좀 많긴 해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1000개 정도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게 랜덤 넘버를 뽑게 되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베이지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데이터에 관한 업데이트는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노멀 데이터 시그마 제곱에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만 달라지는 건 뭐였냐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y들만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G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계산인데 역시 똑같이 이제 베르누이에서 뽑는 건데 지금 베르누이 확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2-gi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1, 2를 갖고 있어서 베르누이 한 다음에 2에서 빼도 되지만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1, 2의 두 개의 값을 그에 대응하는 full conditional의 posterior probability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모형을 추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1000개를 돌린 결과인데 우리 R에서는 1000개까지 돌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R에서는 적당히 한 300개 정도만 해가지고 좀 돌려보도록 하죠. 자, 간단히 R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R 화면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R 화면을 연결하면, 자, 그러면 지금 1000개 대신에 우리가 한 300개만 돌려보죠. N을 우리가 300개만 바꿔서 그래서 이제 돌려보면 첫 번째로 이 커브까지만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커브까지만 해서 자, 요게 투 컴포넌트 믹스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대응하는 300개 observation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노말을 따르고 있지 않죠. 노말 분포에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생성한 것, 즉 관측값을 생성할 때 저기 보면 파이에 C의 0.5, 0.5가 보이죠?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똑같은 믹싱 웨이트를 갖는 그런 정규 분포에서 생각했고 각각 평균이 2와 마이너스 2, 분산은 1에 대응하는 그 노멀 믹스처에서 뽑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5개의 컴포넌트, 파이, 그 다음에 세타 1, 세타 2 또는 뮤, 여기서는 우리가 뮤라고 했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이제 계산하긴 할 거지만, 그 다음 시그마 1, 시그마 2, 이 5개의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G라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도입한 다음에 깁 샘플러를 적용할 거예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300개도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예, 천천히 기다려 보면 될 거예요. 예. 아직도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좀 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돌리면 여러분들 결과 보는 걸 그냥 바로 볼 수 있는데 300개도 시간이 좀 걸려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1000개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300개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노멀 믹스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예. 그 돌리면 예.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예. 조금 더 기다려 봐요. 그래서 이 MCMC를 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휴. 자, 그러면 예, 살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림만 살펴보면 예,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이 그림들이 잘 나오죠. 뭐 믹싱도 잘 돼 있고 뭐 적절히 트레이스 플롯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에 가서 테이크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테이크홈에서 이 제출을 할 때도 뭐 컨버전스 다이어그노스틱스를 해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특별히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트레이스 플롯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해당하는 실제 포스테리어 민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타1이 true가 마이너스 2였는데 MCMC를 통한 포스테리어 민이 마이너스 2.02, 시그마 1의 제곱이 1이었는데 대략적으로 1.02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세타2 true가 2인데 1.95, 그 다음에 시그마 2 제곱이 1인데 0.94 정도의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값들이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노멀 믹스처의 문제를 우리가 데이터 증강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노멀 믹스처가 끝났고 다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믹스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노멀 믹스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니지만 실제로 꼭 뭐 베이지안 추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멀 믹스처를 다루는 노멀뿐만 아니라 믹스처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 레이블 스위칭에 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돼요. 레이블 스위칭. 말 그대로 레이블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덴티파이어블의 문제죠. 이게 해당하는 그 레이블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이 allocation variable, hidden variable인데 1이면 노멀 세타 1, 2면 노멀 세타 2 이렇게 대응하는 그 레이블을 지정해 줄 때 믹스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우리 그 두 개의 봉우리를 갖는 투 컴포넌트 믹스처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실제로 데이터가 노멀 세타 1에서 나왔지만 만약 비율만 똑같이 맞춰진다면 지금 2분의 1이라면은 50개 50개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만 그대로 맞춰진다면 서로 스위치가 서로 엇갈려도 해당하는 믹스처는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이 스위칭 되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많은 이제 논문들이 레이블 스위칭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 뭐 우리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 적어도 노멀 믹스처에서 주의할 점은 레이블 스위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응하는 모수들은 잘 추정할 수 있으나 이게 서로 이렇게 약간 뒤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아주 좀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추정하는 모수들도 서로 스위치돼 가지고 나중에 추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프로빗 리그레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프로빗 리그레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뭐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 같은 문제를 다 다루고 심지어 믹스처도 좀 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는 노말 리그레션도 우리가 깁 샘플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일반적으로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실제 likelihood를 쓰고 그에 대응하는 prior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깁샘플러를 적용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해결 방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못 다룰 수도 있는 미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 방법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너리 데이터, 이항 자료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GLM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이 모수를 베이지안으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깁샘플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깁샘플러를 통해서 다른 분포의 믹스처의 형태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면 그건 이제 미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미트로폴리스 헤이스팅까지 다 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수업 마무리하고 이제 테이크홈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단 깁샘플러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일반적으로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많이 설명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제 프로빗 리그레션까지만 살펴보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대표적인 응용 예로서의 프로빗 리그레션을 보고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데이터죠. y1서부터 yn, yn들이 베르누이 P를 따르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봤던, 맨 처음에 살펴봤던 바이너리 데이터의 모형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코베릿이 있는 거죠. 설명 변수가 있어서 y라는 반응 변수에 대응하는 성공 확률을 설명 변수의 함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이제 generalized linear 모델이 되죠. 일반화 선형 모형이 되죠. 여러분들 아마 범주형 자료 분석 같은 수업을 통해서 처음 배웠을 거라고요. 아직 뭐 못 배웠다면 일단 우리 간단히만 설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probit regression에서는 이와 같이 대응하는 성공 확률 P를 X의 함수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 변수가 그에 대응하는 P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regression을 생각하는데 X 트랜스포즈 베타로 Y를 설명하는 것이 regression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Y라는 것이 이 연속형 확률 변수가 아니고 바이너리나 카운트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y를 직접 설명할 수 없고 링크 펑션, 연결 함수를 통해서 x와 연결하는 거죠. 링크 펑션. 그 링크 펑션은 대응하는 모수, 이 경우에는 pi가 되죠. pi를 링크 펑션으로 연결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y의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응하는 likelihood가 주어지면 베르누이 P에 대응하는 likelihood이기 때문에 P의 yi 1-P의 1-yi가 되죠. 그런데 Pi가 xi의 함수 hxi 트랜스포즈 베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likelihood가 될 것이고, 내가 적절한 prior, 베타에 관한 prior는 이전에 사용했던 prior와 똑같은 prior를 사용해도 되겠죠. normal prior 또는 뭐 non-informative나 flat prior를 사용하면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슈는 어떤 링크 펑션 h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원리상으로는 임의의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링크 펑션을 사용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 펑션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CDF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인버스 CDF를 통해서, 즉 xi 트랜스포즈 베타가
H inverse PI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와 얘와의 관계가 되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PI가 HXI 트랜스포즈 베타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H, 그래서 많은 경우에 H를 CDF의 인버스로 사용하고, 만약 대응하는 링크 펑션을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의 인버스 CDF, 그것이 로짓 펑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노말의 CDF를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프로빗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프로빗 리그레션은 이와 같이 PI가, 즉 YI가 1일 때의 확률이고 X가 주어졌는데, 그 X와 P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노말 CDF를 집어넣어서 phi xi transpose beta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robit regression은 링크 펑션이 노말 CDF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 관건은 뭐냐면 베타에 관한 사후 분포를 어떻게 이제 사후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슈인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유트로폴리스 헤이스팅즈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프로빗 리그레션에서는 깁 샘플링을 사용할 거고, 깁 샘플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레이텐트 베리어블, auxiliary random variable GI를 도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노멀 믹스처의 문제에서는 GI에 해당하는 것이 인디케이터였죠. 1 또는 0 또는 1 또는 2 특정한 그룹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allocation variable이 됐지만, probit regression에서의 latent variable은 해당하는 xi transpose beta를 평균으로 갖는, 그리고 분산이 1인 노멀 확률 변수가 probit regression에서의 latent variable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이 엘버트와 취비 1993년에 이제 제안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베이지안 프로빗 리그레션은 깁 샘플링을 사용하고 레이텐트 베리어블은 노멀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GI를 통해서 1 또는 0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GI라는 노멀, 평균이 XI 베타를 갖는 그 노멀을 뽑는데, GI가 0보다 크면 1, GI가 0보다 작으면 0이라는 값을 갖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관계를 통해서 PI와 노멀 CDF의 연결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빗 리그레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GI라는 새로운 노멀 랜덤 베리어블 하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GI가 실제로 관측되진 않았지만 관측된 것처럼 생각해서 레이텐트 히든 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풀 컨디셔너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경우에 풀 컨디셔너를 유도하는 것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GI를 이것이 이제 이 조인트 G와 베타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요 베타 기분 GY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결국 이제 요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베타를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 Y만 들어가면 이 계산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G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G가 지금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인데 세타가 X 베타인 리그레션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는 거죠. 이거.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리그레션 문제죠. 여기 G가 XI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입실론처럼 이 노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입실론이 노말 0, 1. 그러면 G가 관측이 돼서 G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베타에 관한 추론은 이전에 사용했던 리그레션 추론과 똑같게 되는 거죠. 자, 남아있는 것은
GI를 관측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GI에 관한 베타와 Y가 주어졌을 때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Y가 1이면 지금 실제 Y는 바이너리 데이터 1 아니면 0인 거죠. Y가 1이면 G는 노멀 X 베타 1이고 그리고 G가 0보다 큰 것이고 YI가 0이면 노멀 XI 트랜스포즈 베타 1인데 이번에는 G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표본을 그대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베이지안 바이너리 리그레션, 깁 샘플링을 이용한 방식이 프로빗 리그레션이 된다라는 거죠. 자, 풀 컨디셔널 계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더 설명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대로 요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은 할 수는 있어요. 예. 어쨌거나 바이너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바이노미얼 데이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베르누이에 대응하는 합이 바이노미얼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추론은 똑같이 된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에서도 다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확장이 되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아웃컴들이 바이노미얼이라면 1, 0이 아니라 그것의 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변수 GI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각각의 GIJ를 만들어서 GIJ에 대응하는 것에 각각이 0보다 큰 경우에만 합을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의 개수,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깁 샘플링을 좀 더 반복적으로 많이 적용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이 이제 코드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제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적용하는 데만 확인해 볼 거고 당연히 우리가 그 잭스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구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프로빗 모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테이크홈 문제에서도 요 상황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 여기서 제공하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잭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깁 샘플링을 적용하는 예는 뭐 바이너리 데이터에 관한 건 언제든지 다 적용할 수도 있고 바이노미얼 데이터도 당연히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죠.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 아마도 그 GLM에서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간단히 설명하면 이 도너 파티라는 데이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도너 파티라는 이 그룹의 사람들이 나름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어떤 그 인류학적, 사회학적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도 많이 활용되는 논문의 그 결과들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R 패키지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그 즈음에 역시 캘리포니아에 이제 금광 같은 걸 찾고 그 이주하기 위해서 그 이 도너 파티라고 얘기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산을 넘어가요. 이 시에라 네바다 산을 넘어가다가 이 거기에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이 맨 처음에는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하거든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랬는데 산을 넘다가 그 눈보라에 갇혀요. 그래서 거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나서 이제 구출되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죠.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굶어서 죽거나 뭐 추워서 죽거나 이렇게 많이 죽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생존자들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소위 도너 파티 데이터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어떤 데 활용했냐면 뭐 이런 그런 비극적인 참사를 이렇게 어떤 연구에 활용했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그레이슨 1990년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생존하는 그 생존할 확률이죠. PI가 성별이나 연령이나 어떤 그 그룹 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이 서바이벌 자료를 해당해서 프로빗 링크를 통해서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코베릿은 x라는 것에는 당연히 컨스턴트를 넣을 거고 어떤 나이에 관한 그런 어떤 이 나이는 그냥 숫자로 나오는 연속형 설명 변수가 되겠죠. 이게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명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흔히 우리가 frequentist GLM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R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죠. LM 대신에 GLM을 사용하고 여긴 똑같이 반응 변수, 설명 변수 넣죠. 다음에 패밀리에 바이노미얼의 링크를 프로빗으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계산을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한 그 프로빗 리그레션을 적용하겠죠. 다만 이 프로빗 리그레션을 적용하는데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도 봤듯이 y라는 1과 0은 gi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1과 0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노말 분포에서 뽑은 다음에 트렁케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 트렁케이티드 노말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물론 우리 자체의 트렁케이티드 노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트렁케이티드 노말에서 랜덤 넘버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rtnom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이걸 JAX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모형을 적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JAX를 통해서 모형 적합하는 R 코드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강의 내용은 여기서 종료하고 곧 이제 우리가 테이크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우리 RJAX 코드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R을 연결해서. 자, 보면 우리 해당하는 RJAX 코드만 살펴보도록 하죠. RJAX 코드에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 yi가 dbin pi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는 pi라는 것이 그 해당하는 성공 확률이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용하고 phi라는 링크 펑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될 거죠. 한 번만 돌려보도록 하죠. 자, 도너 파티 데이터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run base라는 이 베이지안 계산을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R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담겨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로 우리 대응하는 summary statistics도 구할 수도 있고 그에 대응하는 플롯과 그리고 effective sample size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죠. 트레이스 플롯도 여기서는 체인을 3개 사용했는데 체인 3개 사용하는 것들이 잘 겹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R의 아웃풋에서 보면 맨 밑에 있는 것이 베타1, 베타2, 베타3의 effective size예요. 우리가 코다를 불러서 effective size를 계산하면 각각 베타1, 베타2, 베타3 모두 다 1000개 이상의 effective sample size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컨버지 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강의 노트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phi xi transpose beta와 p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이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합할 수 있으나 뭐 우리가 시간이 거의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테이크홈을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 뭐 여러분들 중에는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으나
우리가 아쉽게도 뭐 다 커버하진 못하겠지만 이 렉처 2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은 리젝션 샘플링의 이제 마코브 체인 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서 거기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 캔디빗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이전의 값, 즉 이전의 그 해당 포스테리어 값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축차적으로 변하고 또는 이전에 추출된 값에 이전에 accept 돼 있는 그 값에 의존해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acceptance probability도 역시 이전의 값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ejection sampling의 마코브 체인 버전이고 rejection sampling의 장점 중에 하나가 완전한 normalizing constant를 모르고도 확률 밀도 함수만 가지고도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과 그리고 마코브 체인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은 이제 매번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포절을 제안할 것인가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이고 실제로 깁 샘플러가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를 먼저 배우고 그것의 특수한 형태인 깁 샘플러를 배워도 되지만 깁 샘플러가 좀 풀 컨디셔널만 가지고 우리가 MCMC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우리의 그 과정에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깁 샘플러를 먼저 다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정도까지가 우리 이제 수업에서 다룰 것인데 시험은 이제 미츠로폴리스 헤스팅스는 이제 제외하고 직전에 봤던 우리 프로빗 리그레션의 깁 샘플러까지 시험에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테이크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기했듯이 테이크홈은 오늘 그 오후 5시부터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게 테이크홈 이그잼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크홈 이그잼에 가서 문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녹화는 이제 중단하도록 할게요. 녹화를 잠깐만요. 이렇게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죠.